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녀가 더치페이를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계산대 앞에 눈치 싸움. 여기 맛있는 파스타를 먹으러 온 A군과 B양이 있습니다. 둘은 썸을 타는 사이예요. 하지만 돈 계산은 아직 어색한 모양입니다. A군이 비싼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방금 마음먹었거든요. A군, 아무래도 남자가 사야겠지. 제가 살게요. B양, 가격이 비싸던데. 아니에요, 같이 내요. B양은 같이 내요라고 말했지만 A군은 결코 그럴 수 없었죠. A군, 그대로 받으면 이상하겠지. 에이, 됐어요. 제가 살게요. A군이 거절하자 B양은 돈을 낸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렸어요. A군, 계산할게요. B양, 내가 한 번 더 낸다고 하면 이상하겠지. 둘은 왜 이렇게 복잡한 눈치 싸움을 해야 하는 걸까요? A군과 B양의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는 모두 남녀는 평등해 라고 외치지만 데이트 비용을 계산할 때는 복잡한 심리전을 겪어야 합니다. 데이트 비용 부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이 겪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자넷 레버 교수는 최근 17,067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남녀를 떠나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성별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죠. 실제로 10명 중 8명의 남성은 여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고, 실제로 여자가 돈을 내면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76%였어요. 그리고 10명 중 4명의 여성은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대답했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가 돈을 같이 내자고 하면 불편해요 라고 답한 여성이 40%였어요. 심지어 여자가 수입이 더 많아도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성이 수입이 더 많을 때는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에 그래도 남자가 더 내야죠가 66%, 그럼 여자가 더 내야죠가 33%로 나온 거죠.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네요. 두 번째, 인식의 변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내야지. 한편 데이트 비용은 함께 부담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는 여자랑은 데이트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한 남성이 44%나 되었고, 데이트할 때 여자도 당연히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한 여성도 40%가 나왔어요. 특히 남녀가 데이트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평등의식은 나이가 적을수록 뚜렷해졌습니다. 레버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데이트할 때 누가 돈을 낼지 고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땐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남자였으니까 남자가 돈을 내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여성도 경제력을 점차 갖게 됐어요.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남녀평등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전통적 성별관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산대 앞에서 이런 복잡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레버 교수의 말씀에 따르면 당분간 남녀 데이트 비용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건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일이네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는 소개팅남의 문제점.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선 첫 번째, 소개팅녀와 만날 장소를 정하는 P군. 지윤씨,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전 어디든 좋아요. 그럼 이태원 어때요? 서로 사는 데서 딱 5km씩 떨어져 있거든요. 두 번째, 썸남과 카톡 중인 제이양. 저번엔 내가 막 톡했으니까 선톡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30분 동안 답장이 없네? 그럼 나도 30분은 안 본 척 해야겠다. 세 번째, 소개팅 날 식사를 마친 K군. 식사비 5만원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살 테니 다음번엔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꼭이요.
이 세 사람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적인 태도. 이런 태도가 이성에게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건 모두 아실 텐데요. 그럼 그 이유는 알고 계세요? 어찌 보면 공평하고 합리적인 태도인데 왜 우리는 저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친밀감의 진짜 의미. 와튼 스쿨의 엠마 레빈 박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타인과 내 사람을 구분하죠. 그것은 바로 자애로움이에요. 자애로움을 좀 더 풀어보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이익을 챙겨주는 태도인데요. 상대방이 자기 것과 남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자기 것을 기꺼이 나에게 떼어주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가까운 관계라고 여기는 겁니다. 가족을 친밀하게 느끼는 것도 그래서예요. 단순히 피를 나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별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고 때론 희생도 감당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시 상황 볼게요. 이 책 필요하댔지? 괜찮아, 가져가. 저 정말? 네가 아끼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상대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어도, 즉 내 시간을 허비해도, 내가 비용을 좀 더 내도, 내 돈을 허비해도, 상대의 고민을 내 문제처럼 해결해줘도, 내 에너지를 허비해도 괜찮은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는 친밀한 사이로 받아들입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함께한 추억이 많다고 그 사람을 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가 남들과는 다른 깊은 관계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을 믿는 이유. 레빈 박사는 사람들이 자애로운 상대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시간, 물건, 심지어 돈까지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데 상대가 뒤통수 칠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것을 내게 베풀어주는 자유로운 모습에서 내 것을 부당하게 훔쳐가진 않겠구나 라는 믿음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막연한 고마움,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 예를 들면 시간, 돈, 에너지 등등을 억울하게 뺏기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심리가 작동해서 이 사람은 가까이 지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 예로 든 3명을 떠올려 볼게요. 조금도 손해볼 생각이 없잖아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모습을 보는 상대는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돼요. 누군가는 그게 다 밀당이며 주도적인 연애를 하려면 손해를 보거나 희생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로 잰 듯한 철저함, 로봇처럼 계산적인 태도는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녀가 더치페이를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